여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불이야!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공중전화에서 119만 누르면 됩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서 먼저 사고가 난 곳의 주소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등을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와서 다친 사람을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구급차와 함께 옵니다. 119 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한국말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119에 전화를 걸어서 국적을 말하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의 앱, 인터넷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불이야!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나에게 또는 내 주변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공중전화에서 119만 누르면 됩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서 먼저 사고가 난 곳의 주소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등을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와서 다친 사람을 가까운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구급차와 함께 옵니다. 119 신고는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한국말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119에 전화를 걸어서 국적을 말하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의 앱, 인터넷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앞집에는 아주머니가 사시는데 아주 친절하십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타냐 씨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께 초대를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난 후에 고향 음식을 만들어서 앞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7살 정도 된 어린 아이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냐예요. 그리고 이 음식은 제 고향 음식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제 말을 듣고 아주머니가 하하 웃으셨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사용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안녕,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나이를 먼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고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존댓말과 반말을 잘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앞집에는 아주머니가 사시는데 아주 친절하십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타냐 씨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께 초대를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난 후에 고향 음식을 만들어서 앞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7살 정도 된 어린 아이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냐예요. 그리고 이 음식은 제 고향 음식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제 말을 듣고 아주머니가 하하 웃으셨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사용해요. 어린아이에게는 안녕,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나이를 먼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고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앞으로는 존댓말과 반말을 잘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제 고향과 문화가 많이 달라서 저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한국 친구가 새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민수영이고 이 친구는 이수빈이에요. 수빈이도 같은 과에 다녀요. 저는 제 친구가 민수 씨를 형으로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과 친구인데 왜 민수 형이에요? 형제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형이나 오빠, 언니, 누나로 불러요. 그러면 서로 더 친하게 느낄 수 있어요.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오빠라고 해서 이상했는데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나이가 많은 친구들을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형이나 누나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제 고향과 문화가 많이 달라서 저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한국 친구가 새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같은 과에 다니는 민수영이고, 이 친구는 이수빈이에요. 수빈이도 같은 과에 다녀요. 저는 제 친구가 민수 씨를 형으로 부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과 친구인데 왜 민수 형이에요? 형제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지만 친한 사람에게는 형이나 오빠, 언니, 누나로 불러요. 그러면 서로 더 친하게 느낄 수 있어요. 친구가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오빠라고 해서 이상했는데 친구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나이가 많은 친구들을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형이나 누나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금방 친해질 것 같습니다. 김치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고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김치를 좋아하는데 한국 친구가 저에게 김치 박물관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김치를 더 알고 싶어서 오늘 그 친구와 함께 김치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김치 박물관은 인사동에 있었습니다. 김치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김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빨간 배추김치만 봤는데 거기에는 하얀 김치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김치야? 이런 김치도 있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백김치야. 백김치는 맵지 않고 시원해. 친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계절마다, 지방마다 달라서 종류가 무척 많았습니다. 저는 김치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김치 박물관에서 김치의 역사와 김치가 건강에 좋은 이유를 배웠습니다. 다양한 김치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김치를 직접 담글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약을 하고 가서 직접 김치 만들기를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김치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고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김치를 좋아하는데 한국 친구가 저에게 김치 박물관을 소개해 줬습니다. 저는 김치를 더 알고 싶어서 오늘 그 친구와 함께 김치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김치 박물관은 인사동에 있었습니다. 김치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김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빨간 배추김치만 봤는데 거기에는 하얀 김치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김치야? 이런 김치도 있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백김치야. 백김치는 맵지 않고 시원해. 친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계절마다, 지방마다 달라서 종류가 무척 많았습니다. 저는 김치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저는 김치 박물관에서 김치의 역사와 김치가 건강에 좋은 이유를 배웠습니다.
다양한 김치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면 김치를 직접 담글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약을 하고 가서 직접 김치 만들기를 체험해보고 싶습니다.